fresh. 안녕하세요, 스벌룸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수트 혹은 셔츠 타이 고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트들이 이젠 광범위해지기도 했지만 굳이 하나를 사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기에 제일 좋은 컬러의 수트는 세 가지 컬러인데, 하나가 블랙, 그리고 그레이, 네이비, 요 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졸업, 입학, 취업, 취직, 경조사까지도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컬러가 요 세 개가 맞는 것 같은데, 정석에 가까운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인 게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수트를 되게 여러 벌 구비하실 게 아니라면 블랙은 온전히 블랙, 그레이도 마찬가지로 네이비도 그 색깔의 온연의 색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막 패턴 들어가고 잔무늬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굳이 한 벌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블랙과 그레이가 이렇게 보이실 수 있을 텐데, 보시기 어떠세요? 면접도 있을 거고 많이 사생활에서 입기도 하고 플러스 약간 장례식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는 이 블랙보다는 그레이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블랙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타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블랙 컬러의 타이도 있고 그레이, 아니면 이렇게 레지멘탈 패턴의 타이도 있긴 한데, 톤만 보면 예를 들면 블랙에는 보통 블랙 타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레이를 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여러모로 활용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레이 쪽에 블랙이라든지 그레이 쪽에 그레이를 하는 게 뭔가 조금 더 계절도 덜 탈 것 같고, 뭔가 여러모로 입기에는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어때요? 이렇게 그레이랑 블랙 중에는 그레이를 입으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멋스러운 느낌, 소재는 다를 수 있지만 베이지 컬러의 수트라든지 네이비라기보다는 약간 좀 파랑에 가까운, 근데 이런 옷들이 입었을 때는 자주 못 입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쇼윈도에 딱 이렇게 마네킹이 풀짝짝해서 입고 있으면 저건가 싶을 때가 있어서 사놓고 결국에는 못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지루하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입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컬러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텍스처가 보이기가 굉장히 쉬운 컬러가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늬가 있다 없다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가 저희가 형광등 아래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햇빛으로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이 질감이 잘 보이게 돼요. 그러면 뭐가 어려워지냐면, 장점도 있지만 계절을 항상 맞춰줘야 되고, 이게 조금만 투박해져도 더워 보이고 조금만 이 조직감이 가벼워져도 추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톤을 맞춰서 수트를 사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반면 네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굳이 하나를 사야 한다면 계절마다 좀 타지 않고,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소재에 대한 활용도겠죠? 여기저기 어울릴 수 있다고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레이보다는 네이비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를 좀 고르기 힘드시다면, 보통은 타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산다기보다는 선물 받은 컬러들을 많이 쓰기도 마련인데, 블랙 같은 경우는 블랙이 주는 세련됨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무거운 쪽으로 쏠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블랙 같은 수트를 입으실 때는 타이의 어떤 색감보다는 질감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 투박한 것보다는 조금 광택이 있어서 이 V존이라도 좀 가볍게 살려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질감의 광택 질감의 타이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레이 수트 같은 경우에 타이를 하실 때는 톤 다운된 타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다 조금 고민이 어려우시다는 분들이 하기에 사실 제일 좋은 게 네이비 수트가, 여기는 조금 어두운 컬러도 어울릴 수 있고 조금 밝아도 얘랑 좀 어울리실 수 있는 그런 색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울리고, 네이비에는 심지어 블랙도 어울려요. 블랙도 어울리고 네이비에 그레이도 어울리고. 극단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 준비했는데, 셔츠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셔츠도 사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저는 목이 짧은데 체형이 이런데 말랐는데 뚱뚱한데 키가 큰데 작은데 이렇게 해서 무슨 셔츠를 입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뭐 목이 두꺼운 경우에는 카라가 뭐 목이 높지 않은 걸 추천한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집중하셔야 될 게 지금 이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레귤러라고 하죠. 그냥 딱 정석에 카라가 붙어 있는 레귤러 카라의 셔츠가 있고 이거는 와이드 칼라 셔츠예요. 이제 카라가 좀 옆으로 넓게 벌어져 있는 극단적인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수트를 입으셨을 때 조금은 내가 수트를 안다, 멋스럽게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레귤러냐 와이드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킷을 입었을 때 이 카라 끝부분이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좀 뭔가 완성된 한 벌의 착장의 느낌이랄까? 그럼 무조건 넓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넓은 거 와이드 컬러를 무조건 해라는 게 아니라 레귤러 카라 중에서도 이 마감의 모양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게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디테일을 보여주려고 컬러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눈에 확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소재 컬러가 다르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카라에 붙어있는 이 버튼 다운 부분들 기왕이면 이렇게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 부분이 높으신 셔츠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꺼내봤고요. 그리고 셔츠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셔츠는 이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재킷처럼 꼭 맞추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단추로 충분히 조절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입으셨을 때 카라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밖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보통 이제 길이를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기준이 다른데 그냥 1c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재킷 입었을 때 이렇게 댕강 셔츠가 없이 팔만 보이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셔츠가 조금 나와서 안정감을 줄 수 있게끔 스타일링을 하신다면 셔츠 고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들 한 가지씩 짚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셔츠 재킷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자, 재킷 안에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라펠 위로 솟은 피크드보다는 안정감 있는 너츠들을 선택할 것. 길이보다는 1cm 정도 나와주는 게 보기에 예쁘기도 하고 안정감이 있다 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이렇게 몇 가지만 지켜주면 이제 어느 상황에서도 좀 손쉽게 부담 없이 수트를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이 아시는 방법. 자, 이게 보통 왼쪽에 와 계실 거고 지금 내려다 보세요. 이게 왼쪽에 와 있으면 맞는 거예요. 넓은 쪽이 왼쪽, 좁은 쪽이 오른쪽에 와 있으면 맞는 거고. 자, 제일 많이 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플레인 노트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둘둘 하셔가지고 이렇게 빼시는 요것들 아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장단점은 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플레인 노트를 하게 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좌우 대칭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서 하셨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이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에게서 보여지는 방법. 이 방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겨 넣죠 위로. 그래서 이렇게 카라 사이로 우겨 넣어서 이 대칭이 안 맞는 부분을 가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방법도 좋지만 제가 좀 안정적으로 이 대칭을 이렇게 목 조이게 가리지 않고도 평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꺼운 부분, 얇은 부분. 두꺼운 부분 여러분이 아래를 내려갔을 때 왼쪽에 와 있으면 맞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두꺼운 부분을 왼쪽 위에 올려주고 돌리시고 두꺼운 부분을 밖에서 안으로 한번 넣어주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타이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이 부분들을 틈이 없이 쫀쫀하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모양 잡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빈틈들을 없이 되도록 조여줍니다. 자, 이 모양이 되셨나요 지금?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이대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밖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삐뚤어진 부분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잡아주고 이 앞뒤를 번갈아가면서 한두 번, 마찬가지로 옆부분도 한두 번. 이걸 왜 하냐면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딤플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단단하게 모양을 잘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삐뚤어진 부분을 잡아준 후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 정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양 잡아주시고, 자, 윗 두꺼운 부분을 잡고 얇은 부분을 같이 동시에 한두 번 해서 위존에 맞게끔 딱 올려주시게 된다면 아까처럼 끝까지 올리지 않아도 좌우 대칭이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홈을 잡으시는 것도 아까 저희가 한 번, 두 번 상하 좌우로 조여주신 덕분에 이 모양 잡기가 굉장히 쉬워지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평상시에 잘 안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잘 맞춰주시면 어제와 다른 오늘은 약간 좀 타일을 잘 메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제가 했던 거 똑같이 그냥 거울 보고 따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10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는 방법이 될 테니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신다면 좀 더 손쉽게 타일을 매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resh.